환율 1460원. 무능한 정부가 만든 위기의 숫자죠. 이 환율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은 지 161일차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신지. 저는요, 애지중지 현지, 이제는 또 바뀌어서 때려 죽일 현지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김현지와 이석증의 이 김혜경, 그리고 이재명의 야구바다 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시작도 끝도 없는 관세 전쟁 때문에 대한민국의 철강 도시는 죽어가고요. 1460원 환율의 경고에 국민들의 삶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던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1960년대는요, 우리나라보다 3배 잘 살았는데요. 지금은 1인당 GDP, 그러니까 국민 총소득이 한국의 10분의 1로 떨어져 있죠. 미래의 대한민국이 필리핀처럼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요,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여서 환율은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반대 현상, 디커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달러 인덱스는요, 유로, 엔, 파운드처럼 주요 6개 통화국에 대한 미국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측정한 숫자입니다. 100이 기준인데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달러의 국제적인 힘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99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을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원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이 환율이 급등한다라는 건 한국 경제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 또는 외환시장의 심각한 불안성을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돈이 다른 주요 통화 대비해가지고 더 빠르게 가치를 잃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해서 한국 돈이 이 세계 시장으로 나갔을 때 똥값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할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지만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된다라고 하면 물건을 팔고 달러가 들어오는 게 줄겠죠? 그리고 에너지 수입이 많아진다. 원화로 결제하는 게 아닙니다. 달러로 결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달러 유입은 줄고 달러 보유액은 어떻게 빠르게 소진되겠죠. 그것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또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대규모 무역 적자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보고 어떡하지? 그냥 빼 이렇게 이탈을 부추기면서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자, 지난주 4천선 아래로 떨어졌던 코스피가요, 오늘입니다. 11월 10일 4,090선까지 오르면서 4천선을 회복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는 계속됐습니다. 자, 외국인은 순매도, 그러니까 팔고 나가고요.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기관이 홀로 1조 3천억 원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그 구멍을 기관들이 메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고 나갔다라는 건 더 떨어지기 전에 현금화하겠다, 단기적인 차익을 실현하고 빠졌다. 그게 한국 경제 상황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늘어지고 있다. 이래저래 이재명 리스크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 하락도 시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외국인 매도 물량을요, 이 대한민국의 기관이 대부분 흡수했다라는 건 시장 전체 하락을 방어하는데 국가의 돈이 쓰였다라는 겁니다. 연말, 연초 등 특정 시기에 자금 집행을 해야 되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정기적인 매수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외국인이 떠난 자리에 그 돈을 어떻게 기관의 돈으로 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내서 주식 투자하라라는 정부는요, 돌려막기로 국민 돈을 쓰겠다라는 거죠. 이게 잘하는 꼬라지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걸 보고도 영포티 개딸 개아재들은요, 와, 이재명 코스피 5천 간다, 역시 젠팝하다 이러고 있는데요. 국민들 종잣돈으로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겁니다.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 죽어나간다라는 거죠. 자, 환율 1460원, 외국인 투자자 1조 3천억 대거 이탈. 그 숫자가 남긴 대한민국의 신뢰 붕괴가 느껴지시죠? 자, 이재명 정권 161일차 대한민국 경제는 완벽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1460원, 인덱스 100으로 회복하면 1600원 찍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시장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이재명 정권 믿지 마세요 하는 거죠. 과거의 외환 위기 때 2000원까지 찍었죠.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뭐 찍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도 원달러 환율이 이 수준을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환율 상승은 또 그때와 다르다라는 거죠. 이건 위기, 전 세계가 가지는 위기, 국가가 가지는 위기가 아니라 국가의 무능이 만든 결과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불안은 정책의 혼선에서 비롯됐고 정책의 혼선은 정권의 무능에서 나오는 거죠. 이재명 정부는요, 출범된 지 5년 만에 금리, 부동산, 외교, 산업, 정책 모든 분야에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아직도 시작도 끝도 맺지 못하고 있고 경제, 외교는 빈손입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이요. 자본 유출을 압박하는 작용을 하고 있죠. 국민연금은 달러 수요처로 전락했습니다. 이재명은요, 환율이 일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시장은 냉정한 답을 냈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단 하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요, 정치 아니라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희생시키고 있는 거죠. 금리를 내리면 환율 폭등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이 붕괴하겠죠.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어떻게 기다려주지 않죠. 환율은요,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지금 1,460원이요, 고열이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권의 정책 실패가 어떻게 시장 불신과 외교 무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상황이요, 제2의 IMF 전조로 불리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 팩트시트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 그거는 또 거짓말이다 라는 거죠. 골치 아픕니다. 자, 아직도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윤TV는 꼼꼼하게 검수한 우수한 제품들로 구독자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 상품은요, 진짜 30년 전통 대구 북성로 100% 수제 통팥 찐빵인데요. 밀가루 반죽부터 하나하나 모든 제조 과정 모두 100% 수작업으로 합니다. 찐빵의 하이라이트는 팥이죠. 공장의 깡통 팥 앙금, 그건 너무 달죠? 그래서 대표님이요, 팥 앙금의 당도를 낮추기 위해서 직접 통팥을 삶아서 찐빵에 쪄냅니다. 제가 먹어보고 추천드리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대표님이 완전 보수라서 집회에도 나가십니다. 원래 인터넷에 파는 상품 아닙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요, 저희 방송 보수라서 찐찐이다 라고 흔쾌히 판매 허락을 해주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시고요. 현명한 애국 소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불신, 외교 실패, 그리고 포퓰리즘의 재앙. 사실 이 경제 부분을 다루면서 저도 공부를 하죠. 그래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 걱정이 좀 앞서는데요. 환율 1,460원 돌파,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 경제 구조적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이거 쉬쉬한다라고 될 일도 아니다라는 거죠. 단순한 환율 변동 아니고요. 한국 경제의 근본,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요, 금리를 내리면 환율 1,500원 바로 찍습니다. 이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미국이요, 고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만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외국 자본 대거 이탈하겠죠. 그리고 원화 가치는 폭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또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미 가계부채는 GDP의 90%를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재산의 70~80%가 부동산입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이제 한국의 구조상 금리 인상은 주택담보이자 폭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요, 추진 중인 보유세 강화도 있죠.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겹친다라고 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버티는 장세가 아니라 투매 장세로 전환될 겁니다. 물량 대거 쏟아진다라는 거죠. 자, 포퓰리즘이 만든 이재명 정권의 경제 실정은요, 바로 이런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서민 경제 회복을 내세웠지만요, 실제로는 포퓰리즘 현금 살포했죠. 인기 영합형 대출 완화 정책으로 시장 질서를 왜곡시켰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저신용자에게 금리를 우대하겠다? 웃겼죠. 그리고 신용불량자들의 돈을 국가가 대신 탕감해 주겠다. 이거는 골 때리는 겁니다. 전 월세 상한제 같은 반시장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대출 구조를 흔들어 놨습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인위적인 규제 그리고 세금 압박 속에 지금 죽어나가고 있죠. 기업 규제 강화도 법인세 인상 시도도 투자 심리를 급속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자금 이탈까지, 이게 환율 급등의 불씨를 키운 거죠. 특히 한국과 미국 금리 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라는 건 치명적인 정책
실패입니다. 이재명 정권은요, 정치적 명분으로 이 통화 정책을 흔들었죠. 중앙은행의 독립성마저 훼손했습니다. 국민 부담 완화다라는 명분 아래에 남발된 재정, 그리고 공공요금 통제는요, 시장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물가 안 잡힙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경제를 흔드는 사건은요, 한미 관세 협상입니다. 끝없는 혼선과 신뢰 붕괴를 가지고 오는데요. 한미 회담 후에도 공동 팩트시트 여전히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은요, 이미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실은 발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팩트시트는요, 뭐 협정문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사실 확인용 자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조차도 발표하지 못한다라는 건 합의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를 둘러싸고 양국의 엇갈린 발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실은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담에서 완벽하게 다른 상반된 주장이 나온 거죠. 외교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양국의 발표가 정반대다라는 건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가 진실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백악관이 공개한 진실, 이 자료에 이미 미국 측의 주장이 명시되어 있고 지금까지 봤을 때 단 한 번도 말이 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말을 신뢰합니다. 결국 한국의 침묵은요, 불리한 협상의 결과를 감추기 위한 시간 끌기다라는 거죠. 이젠 시간도 없으니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8월을 재방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합의문조차 필요 없다. 2주 만에 갑자기 국익을 말하면서 반미몰이를 했고요. 트럼프가 말하지도 않았던 현금 선납, 캐시라는 말로 국민 불안을 조성했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펙 이후에 극적인 타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이재명 30년 수건을 해결했다. 빵빠레가 빠바바. 그 후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김영배가요, 뭐라고 했냐? 한국과 미국 관세, 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더 목례를 부린다라는 것으로 들었다. 러트닉 장관이 아마도 다른 욕심을 좀 내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우리 한국과 미국 간의 이견보다는 미국 정부 기관 내에서 다툼이 팩트시트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러트닉의 정부 내 위상 문제나 향후에 한국과 미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점하겠다고 하는 기싸움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추측한다. 요상하게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는 건 러트닉 상무장관이 미국 내에서 자기의 입지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끌어내고자 뭔가 던졌는데 그 미국 안에서도 러트닉에게 너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 거짓말하네 막 이러면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관세 협상의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는 게 한국 정부의 헛소리와 거짓 때문이 아니라 미국 정부 내의 기싸움으로 늦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저쪽으로 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마구마구 씨부리는 건 미국이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또 핵추진 잠수함에서도요, 에이펙 그 자리에서 이재명이가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얘기 꺼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방해 출신이죠. 요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 국방부 장관이요,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일인데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있을 때 위성나기가 나와가지고 이 핵추진 잠수함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니까 팩트시트가 나오겠냐고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우리 측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 일부 부처가 핵추진 잠수함 관련된 팩트시트 발표에 제동을 걸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요,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다. 발표가 언제 될지 특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표를 연기하고자 했다라고 말을 한 거죠. 미국은 이거를 들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카노 하겠죠.
이미 팩트시트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돌아서면 말이 틀리고 돌아서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이러니까 이 한국에게 신뢰가 가겠냐, 마음이 가겠냐라는 거죠. 이제는요, 적반하장격으로 모든 이유를 미국에게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외교의 실패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재명은요, 이 외교를요, 정치 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 승인, 관세 15% 합의, 빵빠레 빵빵빵. 그거 오래 가지 못하죠? 2주도 안 갑니다.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 달째.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관세 25% 그대로입니다. 철강, 알루미늄은 50% 그대로입니다. 환율은 치솟고 주가는 급락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환율 고공행진, 물가 폭등뿐이다 라는 거죠. 한미 협상의 불확실성은요,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웁니다. 기업들은요, 환해지 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있죠. 소비는 당연히 위축되겠죠. 이제 한국 경제는 고환율, 고물가, 부동산 붕괴다라는 3중의 재앙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신뢰를 잃는 순간 경제는 정치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자, 결론은 뭐냐? 무능의 끝은 공황이다 라는 거죠. 이재명 정권의 경제는요, 숫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자, 신뢰를 잃은 경제, 외교가 실종된 나라, 그리고 시장의 경고를 무시하는 정부가 만들어낸 결과는 뭐냐? 공황 상태다라는 거죠.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순간 시장은 완벽히 외면합니다. 한국은행이 눈치를 보면서 결단을 미루는 그 사이에 외국 자본 빠져나가고 국민은 더더욱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환율 1460원, 무능한 정부가 만든 위기의 숫자죠. 이 환율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남은 건 뭐냐? IMF 더 깊은 침체가 올 거다라는 거죠. 반미 사회주의 정권 베네수엘라 차베스 마두로 정부는요, 경제 단일 지원, 그러니까 석유가 있었죠. 석유의 의존도가 90%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심 산업 제재,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외채 거래 금지,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 중단 조치를 때려맞고 국가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이란도요, 대놓고 반미하고 핵 개발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당했죠.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숨통을 조이고 있죠. 이란의 외화벌이, 석유 수출을요, 미국이 국제금융망과 운송보험, 그러니까 유럽 독점까지 제재를 하면서 원유 수출 자체를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란은요, 아주 싸게 중국에다가 원유를 팔아 제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베네수엘라와 이란처럼 이 자원에 극도로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의 완벽히 적대적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나라처럼 경제적, 외교적 관계가 완벽하게 틀어지는 경우가 다르지만요, 한국은요, 대외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미국이 이재명 정권의 반미와 친중 정책에 대해서 이 직접적인 제재 대신 관세 부과, 공급망 제재 등을 가할 경우 즉각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무역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역으로 흑자를 벌어들이는 국가는 1위가 미국입니다. 최대 무역국은 중국인데 중국과 무역을 하면요, 대한민국은 마이너스를 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무역해서 적자를 매해 1,800억씩 보고 있죠. 그런데 미국과의 무역을 하면요, 우리나라는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우 미국의 핵심 기술 그리고 부품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 분야에서 협력 관계 악화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는 빠졌어 라고 하는 게 뭐냐? 한국 경제를 쥐고 흔들 수 있는 키워드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베네수엘라, 이란만 봐도요, 달러 중심의 국제 경제 시스템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게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고도 이재명 정부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반미하고 거짓말치고 미국을 상대로 우롱하고 있다라는 거죠. 골치 아프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리스크는요, 외교는 쇼로 끝나고 경제는 현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리스크 털어야 됩니다. 5,100만 국민의 삶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이재명 탄핵이 답이다라는 거죠. 161일째 외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김영윤TV였습니다.